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옥 지하 1층 장비실 구석에서 한서진은 오늘도 먼지투성이 복사기 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4살 고등학교만 졸업한 신입사원이라는 이력서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죠. 서진아, 이것도 좀 옮겨줘. 선배 직원이 무거운 박스를 던지듯 밀어놓고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동료들은 335 모여 맛집을 찾아 나서거나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서진에게는 아무도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말이 없어. 뭔가 어두워 보이지 않아? 고졸이잖아. 여기서 뭘 배우겠어.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거겠지.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서진은 김밥을 씹는 속도를 늦췄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매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 청소, 문서 정리, 커피 심부름까지. 서진은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또다시 부산해졌습니다. 모두들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서진도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꽉 차 있었고 그녀가 다가가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 무거우니까 다음 걸 타지 그래. 문이 닫히면서 서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서진은 잠시 처마 밑에서 망설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우산을 펴고 사라져갔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고 서진은 결국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과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옷은 금세 젖어들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진은 어깨를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거든요. 비에 젖어 터벅터벅 걷던 서진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이거 쓰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보니 회사 경비실의 김봉수 경비원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서진이 사양하려 했지만 김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어서 받으세요. 그는 우산을 서진의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내일 출근할 때 주시면 됩니다. 김봉수는 자신의 점퍼 후드를 올리며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한마디였거든요. 우산을 펼치며 서진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회사에서 반년 넘게 지내면서 처음으로 받은 진짜 친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출근해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김봉수는 신문을 읽고 있다가 서진을 보자 반갑게 일어섰어요. 우산 가져오셨네요. 감기는 안 걸리셨죠? 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서진이 우산을 건네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봉수는 우산을 받으며 다시 한번 웃었어요. 앞으로 비 오는 날엔 미리 챙기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매일 아침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김봉수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경비원을 그냥 지나치거나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지만 서진은 달랐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인사했고 김봉수도 그런 서진을 특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짧은 대화였지만 서진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장비실에서 홀로 일하는 시간이 외롭고 힘들 때면 아침에 나눈 따뜻한 인사가 떠올랐어요. 김봉수 역시 서진을 각별히 여겼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서진은 진짜 마음으로 인사했고 그 순수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는 종종 서진이 혼자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박스가 쏟아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마침 그 장면을 본 김봉수가 달려왔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김봉수는 말없이 서류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 넓은 회사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례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여 회사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직원을 시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맨 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자신은 늘 관중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대 위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올해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고 박지훈 팀장도 당당하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올해 목표 달성률 110%를 기록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평소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서진 같은 고졸 신입은 아예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 특별 순서로 우리 회사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70대의 품격 있는 노신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사장의 등장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사장의 시선이 서진이 앉은 뒤쪽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서진 사원,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요? 네, 한서진 사원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평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서진을 보며 이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서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의 외손녀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발언이었거든요. 그 신입이 이사장 손녀라고? 진짜야? 고졸이라며? 완전 속았네. 어쩐지 조용하더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훈 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평소 서진을 무시하고 자빌만 시켰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서진은 마이크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반년 넘게 준비해왔지만 막상 닥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직감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죠. 서진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서진이 얼마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어요.
박지훈 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서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폭로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서진의 시선이 객석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앉아있는 맨 뒷자리였어요. 김봉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우산 없이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강당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진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김봉수 경비원님, 고맙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김봉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급이나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셨고, 어떤 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셨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로 기억되는 거라는 걸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하고 섰습니다. 제가 정말 고졸 출신이 맞지만 제 정체를 숨기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회사는 직급이나 학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서진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봉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박수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박지훈만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창립 기념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서진과 김봉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 그냥 조용한 신입인 줄 알았는데. 김봉수 경비원님도 대단하시네. 누구한테나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나 봐. 한편 박지훈 팀장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급하게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한서진 그 애 어디 갔어? 당장 찾아봐. 팀장님, 서진이는 아직 장비실에 있을 거예요. 박지훈은 서둘러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서진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비실 문을 열자 서진이 평소처럼 조용히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서진아. 아니, 서진 사원. 서진이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네, 팀장님. 그동안 일이 많아서 바빴잖아.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왔어. 박지훈의 말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하게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만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모든 일이 다 배움이었어요. 서진의 담담한 대답에 박지훈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이사장에게 보고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맡겨야겠어. 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거든. 지금까지도 충분히 배울 게 많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읽을 수 없어서 더욱 초조해졌어요. 한편 경비실에서는 김봉수가 동료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봉수 형, 대단하네. 이사장 손녀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 알고 있었어? 아니야, 전혀 몰랐어. 그냥 힘들어 보이길래 도와준 것뿐이야. 김봉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좋은 일 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잘 안 챙기는데 서진이는 달랐어. 맞아. 매일 아침 인사도 정말 정중하게 하고. 동료들의 말에 김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건 그도 느끼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인사와 따뜻한 미소가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급작스럽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과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무슨 일일까? 갑자기 회의라니. 아까 창립 기념행사 때문인가? 혹시 구조조정 아닐까? 직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특히 박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오늘 있었던 창립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과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 과장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특별 인사 발령이 있겠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박지우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먼저 김봉수 경비원님께 대한 발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모든 시선이 김봉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김봉수님은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회사 모범 직원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봉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과장을 바라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규직이요? 네, 이사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김봉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약직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정규직을 꿈꿔왔지만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다음은 박지훈 팀장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지훈이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박 팀장님의 올해 인사평가는 C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C등급은 최하위 평가였습니다. 승진은 물론 연봉 인상도 기대할 수 없는 등급이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월부터 지방지사로 발령 나시게 됩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평소 행동을 돌이켜보니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 과장님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을까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리더십 평가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학력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서진 사원에 대한 발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서진 사원은 현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시되 앞으로는 보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 과장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배움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는 값진 경험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봉수는 여전히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고 박지우는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김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려요, 김봉수님. 정말 기뻐요. 고마워요, 서진 사원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김봉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의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박지우는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 발령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서진은 다시 장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장이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고 했지만 서진은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장비실에 이제는 종종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서진아,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서진이, 점심 같이 먹을래?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에 서진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어요. 신분이 밝혀졌다고 해서 자신이 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서진이 홀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장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잠깐 시간 있어? 네, 들어오세요. 박지훈은 어색하게 장비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내일이면 지방으로 내려가거든.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서진은 조용히 박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봐주지 못했구나.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학력이나 배경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지.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박지훈이 장비실을 나간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지훈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김봉수와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김봉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정규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데요. 그런데 서진이는 왜 다시 장비실로 돌아갔어요?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김봉수는 서진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신분이 밝혀졌어도 전혀 변하지 않은 서진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왜 신분을 숨기고 들어오셨어요? 왜 할아버지께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경영과 실제 현장은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사장님. 네, 저도 그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마쳤습니다. 서진에게는 김봉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장비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서진이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 고마워요. 마이너스 사무실 동료들 일동. 서진은 쪽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회사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장비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가야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같이 가자. 우산 있어? 없으면 같이 써. 서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가고 싶었어요. 김봉수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경비실로 향하는 길에 서진은 한 명의 신입사원과 마주쳤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정민호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산 없어요? 아, 네. 챙겨오는 걸 깜빡했어요.
정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서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잠깐 기다려요. 서진이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김봉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진이 오늘도 늦게 퇴근하네. 김봉수님 혹시 우산 하나 더 있어요? 신입사원이 우산이 없어서요. 김봉수는 서진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물론이지. 여기 있어. 김봉수가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진이가 직접 전해주면 어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정민호에게 돌아가는 길에 다른 직원 한 명이 서진을 불러 세웠어요. 서진아, 혹시 우산 여분 있어? 신입이 비 맞고 있던데. 서진이 돌아보니 또 다른 직원이 정민호에게 우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선배가 새로 온 인턴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봉수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산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서진이 웃으며 김봉수에게 우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왜요? 다른 분들이 이미 챙겨주고 계세요. 김봉수도 복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신기했어요. 참 좋은 변화네요. 네,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누군가는 늦게 남은 동료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진아, 어때? 많이 배웠니? 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지위나 배경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로 기억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훌륭하구나. 그게 바로 진짜 경영이야. 외할아버지와 서진은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저녁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니? 네, 거기서 배울 게 아직 많거든요. 이사장은 서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 만들기 캠페인이었어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직장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공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봉수의 우산 한 개가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서진은 장비실에서 조용히 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회사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내일도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